주가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절대 묻지를 말라. 주가 조작과 공매도로 세계 최초로 거액의 돈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대성입니다. 요즘 한국 증권시장에서는 주가 조작과 공매도로 인하여 손실을 많이 본 투자자들의 불평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대통령실과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공매도 제도하고 주식 투자 제도를 전폭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공매도 제도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공매도라는 것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겁니다. 그 주식을 빌려서 팔면 현금이 들어오죠. 그럼 그 현금을 갖고 있다가 주식이 많이 내려갔을 때 주식을 싸게 사서 주식으로 갚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금의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 현금의 차액을 이득으로 취하는 게 바로 공매도로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가 조작과 공매도로 세계 최초로 거액의 돈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부친 조세 케네디였습니다. 조세 케네디가는 아일랜드에서 왔습니다. 조세 케네디의 아버지, 즉 케네디의 할아버지는 1850년대 아일랜드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인구의 거의 20% 가까이 됐다고 하죠. 그때 굶어 죽기 직전에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케네디 할아버지는 보스턴에서 그 아일랜드 사람들 대상으로 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꽤 벌었죠. 그래서 술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조그만 그 저축은행을 하나 삽니다. 그 저축은행을 케네디의 아버지인 조세 케네디가 이어받아서 25살경에 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조세 케네디는 본인 자신이 아일랜드계에서 온 카톨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보스턴 지방, 즉 뉴잉글랜드 지방에서는 좀 천대를 받았죠. 그는 천대를 받는 것을 굴욕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가문을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뉴욕의 월스트리트로 왔습니다. 뉴욕의 월스트리트 금융가는 영국계의 청교도들하고 유태인들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죠. 조세 케네디는 하버드 대학을 나온 아주 총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은행인 JP 모간과 메릴 린치와 골드만삭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들과 같이 협업을 하자고 요청을 했죠. 그런데 골드만삭스와 메릴 린치와 JP 모간은 조세 케네디의 영어 발음을 듣자마자 우리는 아일랜드계 캐톨릭하고는 절대 같이 일을 안 한다. 그러니까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라고 냉대를 하고 바깥으로 쫓아내었습니다. 그를 받아주는 금융인은 월스트리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조세 케네디는 엄청난 모욕과 굴욕감을 가졌죠. 그래서 조세 케네디는 봐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많이 벌 것이다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는 돈 벌 궁리를 하느라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우연히 그때 당시 옐로우캡 택시의 사장 존 헐츠를 만납니다. 그 술집에서 존 헐츠를 우연히 만나서 둘이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존 헐츠가 옐로우캡 택시 주가가 오르질 않아서 투덜거렸습니다. 그러자 조세 케네디가 존 헐츠에게 제의를 합니다. 내가 당신네 회사 주가를 많이 올려주겠다. 그 대신 나에게 수고비를 단단히 내라. 그리고 주가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절대 묻지를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존 헐츠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조세 케네디는 주가 조작에 들어갔습니다. 조세 케네디는 호텔의 큰 방을 빌려서 전화로 수십 대 설치를 해놓고 거기서 매수 주문, 매도 주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주가가 또 많이 오르면 조세 케네디는 공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면 현금이 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주가가 내려가죠. 매도를 하니. 그 주가가 많이 내려가면 또 싼 값에 공매도
수량만큼 또 주식을 사서 갚습니다. 그런 그 차액을 또 엄청나게 챙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세 케네디는 주가 조작으로 벌고 공매도로 벌고 양쪽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가 조작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조세 케네디는 돈을 많이 벌자 조그만 투자 회사 하나를 차렸습니다. 그 투자 회사를 통해서 계속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회사 바깥에 나가서 구두를 닦았습니다. 조세 케네디의 구두를 닦던 구두 닦기는 조세 케네디의 구두를 보고 사장님 엄청난 부자시군요. 이 비싼 구두를 신고 다니시니 사장님도 주식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조세 케네디는 조금 하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구두 닦기는 사장님 저는 어제 20년간 구두 닦기를 해서 모은 돈을 모두 주식을 샀습니다.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저도 부자가 될 겁니다. 저는 희망에 찼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자마자 조세 케네디는 회사로 곧바로 들어가서 가지고 있던 주식 전량을 다 매각을 하고 현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조세 케네디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구두 닦기까지 주식을 산다면 미국 내에서는 더 이상 주식 살 사람은 없다. 그럼 주식 살 사람이 없으면 주식을 팔 사람만 있다. 그러면 주식을 팔 사람만 있다는 것은 주식값이 폭락해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그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의 판단은 적중했습니다. 그가 보유 주식을 전체를 다 팔고 난 며칠 후에 1929년 10월 미국의 대공황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연일 폭락을 했습니다.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세 케네디는 매각한 주식이 전부 다 현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금 부자가 되어 있었죠. 주식이 폭락할 때는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세 케네디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술 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무슨 술 장사냐? 밀주와 밀주 수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느냐? 그때 당시 미국은 금주령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술을 팔 수도 없고 술을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조세 케네디는 밀주를 만들고 캐나다로부터 위스키를 수입을 해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비밀 판매였죠. 비밀 판매를 해야 하니까 마피아와 같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세 케네디는 마피아단과 함께 밀주와 밀수된 술을 유통하기 시작을 해서 엄청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미국의 15위 안에 드는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큰 부자가 된 다음에 조세 케네디는 가문을 일으키고 가문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정치계에 눈을 돌립니다. 그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눈을 돌립니다. 루즈벨트가 선거운동할 때 엄청난 선거운동 자금과 정치 자금을 대줍니다. 루즈벨트는 32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32대 대통령이 당선된 루즈벨트는 미국 최초의 증권거래위원회를 설립을 하는데 그 증권거래위원장으로 조세 케네디를 임명을 합니다. 그러자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주가 조작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증권시장을 관리 감독할 책임자에 앉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도둑질을 많이 한 사람을 앉혀야 도둑을 잡을 수 있고 도둑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루즈벨트 대통령도 조세 케네디가 주가 조작, 공매도 등으로 돈을 벌고 밀주와 밀수로 돈을 벌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증권거래위원장을 지낸 후에 영국 대사로 나갑니다. 그 영국 대사가 끝난 후 그는 정계에 야욕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면 주가 조작 사실이라든가 밀수한 사실이 발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대신 아들들을 정계로 내보내기로 합니다. 아들들을 정계로 내보낸 후에 조세 케네디는 도움과 마피아를 동원을 해서 성공을 시킵니다. 둘째 아들 존 F 케네디는 대통령이 되고
셋째 아들 로버트 케네디는 상원의원과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즉 조세 케네디의 목적대로 가문의 영광을 달성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조세 케네디의 네 아들들 중 세 아들이 죽습니다. 첫째 아들은 2차 대전 중에 전사를 하고 둘째 아들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셋째 아들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은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한 비극을 당한 후에 케네디가에서는 어릴 모를 비명 행사하는 사건이 가끔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케네디가에 대한 하늘의 저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케네디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살면 물론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번다는 것은 우리가 도덕과 윤리, 법의 안에서 돈을 버는 것이지 케네디 부친 조세 케네디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가문의 영광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하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조세 케네디의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